갑자기 끊겨져서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점주가 개인 용도로 5만 원의 현금을 사용하다, 이런 거래입니다. 자, 점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러면 사장은 주인의 몫이라고 그랬어. 그럼 현금 사용했다 그러니까 현금은 감소되겠다, 그지? 오른쪽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5만 원만큼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기업의 주인이 가져간 거니까 주인이 냈으면 자본이 증가했을 텐데 주인이 갖다 썼으니까 자본이 감소하겠네. 그래서 왼쪽에 자본의 감소, 이렇게 정리하면 왼편에 자본의 감소 5만 원, 오른쪽에 자산의 감소 5만 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런 문제는 나중에 그 분계와 전기를 하고 와서 가도록 하고요. 괄호넣기 문제로 이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 배웠었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개념과 그것이 계정 기입에서 어느 쪽에 기입을 하는지,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방향 설정도 해보고 이러한 것들을 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나올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계정 과목 명칭들인데, 그 계정 과목이 뭔지 잘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여기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 있어서 크게 깊게 설명은 필요치 않을 거예요. 자, 다음에 괄호 안에 차변은 차 혹은 대로 기입해 달라고 그러는데 왼쪽 오른쪽 해도 되겠습니다. 차 왼쪽, 대 오른쪽. 자, 차대 해도 좋고요. 차변 대변이 명칭이니까. 1번 현금 계정은 증가를 어느 쪽에 기입하고 감소를 어느 쪽에 기입한다. 현금은 무슨 계정이야? 자산, 부채, 자본 가운데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그리고 감소는 대변에. 어렵지 않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외상매입금 계정은 증가를, 외상매입금은 무슨 계정이야? 자, 상품을 사고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외상매입금이다. 뭐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는 거는 빚이지, 부채. 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그리고 감소를 차변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은 증가를, 자본의 증가 어느 쪽에? 오른쪽 대변에, 감소를 왼쪽에 기입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급여 계정은, 급여는 뭘까요? 종업원들이 일을 했어요, 열심히. 그죠? 왜 일을 했을까요? 기업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려고, 수익을 얻게 해주려고, 그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판매 사원들은 직접 공헌을 했을 거고, 사무직들도 기업이 총체적인 어떤 부의 창출을 하는데 공헌을 했으니까 월급을 줘야 되잖아, 급여를. 자, 급여는 그래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대가 가운데 종업원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을 총틀어서 우리가 급여라고 합니다. 급여. 자, 그럼 뭐가 되겠어? 비용 계정이지. 수익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경제적 가치니까. 그래서 급여 계정의 발생은 차변에, 비용의 발생, 차변에 기입한다라는 것. 자, 그다음에 수수료 수익 계정은 발생은 수수료 수익, 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수익이란 말이 나왔네. 수익의 발생은 대변, 오른쪽에. 자, 수수료 수익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내가 다른 기업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겠죠. 자, 이럴 때 판매 수수료 같은 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대신 매출해 주고. 자, 이러한 것들을 수수료 수익이라고 그래요. 자, 계정의 발생은 대변의 수익이므로. 자, 그다음에 상품을 매출한 경우 상품 계정. 자, 상품이 팔려 나갔다 이 말이죠. 팔려 나갔으면 상품이 감소되겠지. 그래서 상품 계정의 대변 오른쪽에 기입해야 되겠다. 자산의 감소이므로. 그죠? 자, 그다음에 외상매입금을 갚았을 경우 외상매입금 계정의 어느 쪽에? 외상매입금 뭐야? 부채지. 자, 부채를 갚았다 이 말이야. 그럼 부채가 어떻게 돼? 감소되어지잖아, 이번에는. 여기서는 외상매입금이 생긴 경우고, 여기서는 있었던 외상매입금을 갚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계정이 어느 쪽으로 와야 돼? 부채가 감소되므로. 차변에, 왼쪽에.
자, 그래서 이제 회계를 처음 하거나 부계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산은 왼쪽,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이렇게 이제 공부만 달달 외우기만 한 사람은 그냥 외상매입금 하면 부채니까 그 오른쪽, 이렇게 생각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소하느냐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왼편 오른편으로 가는 거야. 즉 외상매입금에 생겨서 부채가 증가하면 오른쪽, 그지? 대변에. 그리고 여기서처럼 외상매입금을 갚으면 외상매입금 계정 차변에 왼쪽에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야. 여기서도 다시 가서 보면 현금은 들어오면 증가하면 차변이지만 현금이 나가면 오른쪽에 현금을 적는 것이야. 이해하시죠? 자, 그다음에 8번입니다.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보험료 계정이 어느 쪽에? 보험료 볼까요? 비용입니다.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들을 어떤 사고가 나든지 이런 데 고치기 위해서 고친다기보다는 보상받기 위해서 이제 보험을 들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화재 보험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그래서 그 보험료는 비용에 해당이 돼요, 얘도. 그래서 비용이므로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경우래요. 자, 외상매출금은 원래 자산이지. 내가 상품을 팔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외상매출금일 텐데 그 부분을 지금 회수해 버린 거야. 따라서 외상매출금은 감소하지. 자산의 감소이므로 오른쪽 대변에 기입하는 겁니다. 자, 방향이 슬슬 잡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을 인출한 경우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자, 기업주가 개인 기업인 경우 자본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자본금을 빼다가 쓴 경우입니다. 그러면 자본의 원래 증가, 출자를 했을 때는 오른쪽이었는데 자본의 증가는 감소이므로 자본금 계정의 차변 왼쪽에 기입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계정 기입 내용인데, 자, 앞서 이제 계정을 배웠으니까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계정을 배웠어요. 자, 그랬을 때 계정 기입의 법칙에서 앞서 그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에 의해서 계정 기입의 법칙도 어떻게 교수님이 설명을 했느냐 하면 계정 기입의 법칙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던 게 있어요. 그죠? 자, 자산 계정에서 자산의 증가는 왼쪽에, 감소는 오른쪽에 이렇게 계정에 옮겨 적었을 때 부채는 증가를 오른쪽에, 감소는 왼쪽에, 자본은 증가를 오른쪽에, 감소를 왼쪽에, 수익 발생 오른쪽, 비용 발생 왼쪽. 지금까지 했었던 거래소의 결합 관계인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계정에 옮겨 적은 걸 보고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까를 한번 거래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것이야. 자, 그럼 봐. 교수님 설명 들으면서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거야, 이제. 자, 어떤 거냐 하면 8번에 1번에 봤더니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요게 T계정을 나타내는 거야. 계정의 명칭 가운데 T계정인데 수업에서는 이렇게 T계정을 사용한다라고 그랬었지. 자, 이랬을 때 요 T계정은 표준식 계정을 약식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약식화한 거야. 표준식 계정을 가운데 딱 자르는 걸. 그랬을 때 요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 현금 이런 것들, 당좌예금 이런 것들. 현금, 건물, 자본금. 계정의 명칭인 계정 과목이다라고 한다. 계정 과목. 자, 이 현금이라는 애는 자산입니다. 그죠? 당좌예금도 역시 자산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현금이라는 애는 자산인데 오른쪽에 와 있으므로 어떻게 된 거야? 아, 현금이 감소했구나. 당좌예금 자산인데 당좌예금 왼쪽에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야? 예금이 증가했구나. 그러면 요 거래는 어떻게 된 걸까? 현금을 갖다가 당좌 예금에다가 예입하고 온 거야. 예금을 하고 온 것이야. 입금을 하고 온 거지. 은행에다가. 그렇지? 자, 그러면 거래를 만들면 현금 4만 원을 은행에 당좌예입하다 이런 거래인 겁니다. 1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게 됐을까요? 나름.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현금이 5만 원이 증가해요. 그리고 건물 역시 자산인데 20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금이 25만 원 증가합니다. 이거 뭘까요? 자, 기업의 주인의 몫이 증가하면서 이런 애들이 증가했으니까 현금 5만 원도 증가하고 건물도 증가했으니까 현금 5만 원과 건물 20만 원을 출자하고, 그죠? 출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하다 이런 거래인 겁니다. 자, 어느 정도 그 구성에 맞게 그 거래를 잘 만들어 보면 현금 5만 원과 건물 2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하다. 이런 거래인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현금이 2만 1,000원이 증가해요. 대여금이 2만 원이 감소하네. 그지? 자산인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자 수익인데 1,000원 발생했네. 이거 뭘까요? 대여해줬던 돈, 대여금 2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1,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런 거래인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현금이 나갔어요. 10만 원이. 그리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를 했어요. 그죠? 자, 이건 뭘까요? 부채. 차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다. 이런 거래입니다. 차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갚다. 상환하다. 이런 거래인 거예요. 상환 앞에서도 나왔죠? 차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다. 그 다음에 5번. 현금 2,500원이 감소하네 역시. 근데 왜 감소했나 봤더니 이자 비용으로 감소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뭐 거래를 잘 만들면 뭐 이자 혹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00원을 현금 지급하다. 이런 거래인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봤더니 현금 3,000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금이 자산인데 왼쪽에 있으니까. 증가하는데 왜 증가했나 봤더니 수수료 수익을 받은 것이야. 그래서 뭐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탁을 판매 수수료라든가 하여간 뭐 잘 모르겠으면 수수료 3,000원을 현금으로 받다. 이러한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쭉 가서 10번 보도록 하죠. 자, 요 계정들을 보면서 요 성격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계정일까 요것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다음 계정 과목 중 자산에는 A, 부채에는 L, 자본 계정에는 C, 수익은 R, 비용은 E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헷갈리니까 그냥 자산은 자산이라고 하든지 자 하든지 부채는 부 하고요. 자본은 또 자니까 본 하든지 혹은 자본 하든지 수익은 수 그리고 비용은 비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되겠습니다. A, L 이런 거 헷갈려요. 오히려 이게 A 왜냐면 자산이 영어로 asset이에요. asset. 그리고 부채는 liability 그리고 자본은 capital 그리고 수익은 revenue 비용은 expense 뭐 이래서 이건데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글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써도 되고요. 그것도 그 시간 걸리면 그냥 자, 부, 자본, 수, 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도 뭐 본이라고 쓰면 돼요. 자본도. 자, 그러면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좀 어렵습니다. 자, 1번 바드럼 이거 볼까요? 자, 요거는 이런 게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을 팔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매출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때 나중에 받기로 하는 약속된 어떤 증서를 써줘요. 상대방이. 그걸 이제 어음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받으러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지. 자산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수료 수익 뭘까요? 수익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매출이 뭘까요? 수익입니다. 그다음에 선급금 앞서 전에 나왔었죠? 뭘까요? 상품 대금을 미리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상품 4 살 때 그만큼 제하고 상품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만큼 받아올 수 있지. 자산인 겁니다. 미리 준 대금, 자산. 그다음에 비품 뭘까요? 앞서전에서 수업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뭐 책상, 의자,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을 비품이라고 한다고 해서 자산입니다. 자, 임차료 뭘까요? 내가 상대방의 어떤 자산을 빌려 쓰고 그죠?
건물이라든가 혹은 기계장치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빌려 쓸 수 있지. 그럴 때 빌린 대가를 지급하는 것. 요게 임차료입니다. 그럼 뭘까요? 비용이겠지.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 예금, 자산이지. 예. 내가 현금을 그대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이라는 자산인 것이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예금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면 예금 자산인 겁니다. 미수금 요 뭘까요? 좀 어려운데, 미수금은 상품을 팔고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매출금이라고 그런다 그랬지. 그런데 이 미수금은 상품 이외의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던 건물 혹은 중고 뭐 트럭 이런 거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데, 중고차 이런 거 트럭 차량 운반구를 팔았어요. 그런데 대금을 바로 받았으면 현금이 증가했겠지. 근데 그렇게 상품 이외의 어떤 자산을 팔고 그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는 외상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미수금. 요것의 반대는 상대방은 여기에 있는 미지급금이 되어지는 것이야.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겠네. 미수금은 자산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뭘까요? 기업을 광고하고 알리는 것, 선전하고 뭐,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에 해당이 돼? 기업의 수익을 얻는데 간접적으로 공헌을 하겠다. 그래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뭘까요?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용하게 되면 그 가치가 없어져 버려서 소멸되어지는 이런 애들을 소모품비라고 해요. 뭐 복사용지라든가 일반 사무용품들 이런 것들이 소모품비에 속합니다. 요거 비용입니다. 자, 미지급금 앞에서 설명했었던 미수금의 반대입니다. 내가 상품 이외의 어떤 다른 자산을 사고 그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것. 중고차를 샀어요. 상대방한테 대금을 일부를 주지 않았어. 나중에 준다고 그랬어. 요거 미지급금. 나중에 줘야 되니까 뭐야? 빚이지. 부채인 겁니다. 여비교통비 뭐 볼까요? 비용입니다. 종업원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지급하게 되는 것들이 여비교통비입니다. 외상매출금 뭘까요? 네. 상품 팔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 한 달 후 혹은 두 달 후 당연히 받게 될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산 해당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급여 뭘까요? 앞서 전에 바로 설명했어, 위에서. 종업원들한테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 여기 선급금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야. 내가 상품을 팔기로 계약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았어. 자, 미리 받았으면 그 미리 받은 만큼은 금액을 나중에 덜 받으면서도 상품은 그만큼 줘야 되지. 그래서 빚이 되는 겁니다. 미리 받은 대금. 부채인 겁니다. 여기 있는 선급금과 서로 마주보는 계정이야. 상대적인 계정. 상대방이 선급금이 있으면 나는 선수금. 이렇게 했다. 그지? 상대방이 선수하고 있으면 나는 선급하고 있겠네. 그런 것들이 회계에서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미지급금이 있으면 미수금이 있고 외상매출금이 있으면 외상매입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받으러움이 있으면 뭐 나중에 이제 지급어음 이런 애가 있어요.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되는 겁니다. 요거하고 반대로. 앞서 설명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선수금까지 했나요? 대여금 보도록 할게요. 대여금 뭐라고 그랬어? 내가 빌려준 돈이라고 그랬단 말이지.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야. 자산입니다. 요것하고 이제 반대되는 계정은 차입금이야. 내가 대여를 하고 있으면 상대방 기업이나 상대방 개인은 차입을 하고 있겠네. 그지? 대여와 차입 서로 상대되는 계정입니다. 자, 임대료. 앞서 임차료가 나왔죠. 반대되는 계정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뭐 건물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사용하도록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빌려준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 자, 뭐가 돼야겠어? 수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수익, 임대료는, 임차료는 비용. 그죠? 자, 그 다음에 차입금. 앞서 전에 대여금 설명했어요. 차입금은 빌려 온 돈이므로 나중에 갚아야 될 의무, 빚이 되겠다. 부채. 자, 이자 수익 뭘까요? 수익이지. 상대방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을 쓴 대가를 받는 것. 이자 수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요건 뭘까요?
내가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구입하고 있을 때 이렇게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당연히 자산이지. 주식 이런 거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다른 기업에. 그리고 다른 기업이 발행한 채권 혹은 국가가 발행한 공채, 채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다 자산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익혀가면서 자꾸 계정을 익히는데 자꾸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연습을 시키는 것이야. 본격적으로 이제 뭐 하기 전에 회계행위, 부기, 분계를 하기 이전에 이렇게 계정 과목들을 익히도록 이렇게 그것이 어떤 성격의 계정인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가운데 어디에 속하고 그 성격이 뭔가를 이렇게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모자라면 어디를 보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알려주면 교재에 몇 페이지를 보라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36쪽에서 39쪽까지를 보라고 그랬고요. 손익계산서에 관한 계정 과목은 교재 46쪽에서 48쪽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자,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나올 때마다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지금 그죠? 어려운 게 느껴지지.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물어보기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효율이 훨씬 높아질 텐데 자, 한계가 있어요.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한 문제만 이 섹션에서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써 넣어 달라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써 넣어라. 1번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와 수익, 비용의 발생을 명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설정된 계산 단위. 자, 회계의 계산 단위. 계산하는 장소.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에서 계산한다. 요 장에서 배운 것이야. 계정이라고 한다라는 거. 계정. 자, 그리고 그 계정의 명칭을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지. 현금, 외상매출금, 그건 자산 계정일 거고, 외상매입금, 뭐 미지급금 앞서 전에 한 이런 것들은 부채 계정일 거고, 자본금 이런 자본 계정. 그리고 뭐 이자 수익, 그다음에 상품 매출이 수수료 수익 이런 수익 계정일 거고, 이자 비용, 급여, 뭐 광고 선전비 이런 애들은 비용 계정일 거고, 이런 그 계산 단위, 회계에서의 계산 단위를 뭐라고 한다고? 계정. 잊으면 안 돼요. 계정. 계정 공부하는 거예요. 계정. 자, 그 다음에 2번. 계정에 부여된 각 거래 요소의 구체적인 명칭을 뭐라고 한다고? 계정 과목이라고 한다고. 계정 과목. 계정의 이름이다. 이런 뜻. 계정 과목. 영어로는 타이틀 오브 어카운트. 어카운트가 계정이거든. 타이틀 뭐야? 타이틀. 명칭이란 뜻이잖아. 타이틀 오브 어카운트. 계정 과목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장부상에 설정된 계산 장소를 뭐라고 하느냐면 계정 계좌. 그래서 계좌라고. 왼편 계좌, 오른편 계좌, 혹은 차변 계좌, 대변 계좌 이런 말을 했었지. 계좌, 계정 계좌. 이렇게. 계정의 형식에는 표준식 이렇게 T자 계정을 그 가운데를 딱 잘라서 동일한 그 형식으로 됐던 표준식 계정과 무슨 계정이 있어서 쭉 순서대로 왼쪽 적고 오른쪽 적고 잔액 적는 잔액식 계정이 있었단 말이지. 그지? 표준식 계정과 잔액식 계정이 있다. 이런 겁니다. 자, 3번. 이건 너무 쉽다. 계정의 왼쪽 좌측을 뭐라고 한다고? 차변. 그 다음에 오른쪽을 뭐라고 한다고? 대변. 자, 여러분은 그냥 왼쪽 오른쪽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좌우도 어렵다. 그지? 좌우도 어려워. 그냥 왼쪽 오른쪽 해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차변, 대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차변을 먼저 하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 먼저 하는 사람도 있나? 자, 계정의 왼쪽 오른쪽 왼쪽부터 먼저 하자. 그래서 차대, 차변, 대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는 분기하 그러면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 기록하고 왼쪽에 기록한다, 오른쪽에 기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 자, 그 다음에 4번. 보험료는 무슨 계정이라고? 보험료.
비용 계정이다. 앞서 전에도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경우. 자,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더라도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지. 그래서 비품이라는 계정의 왼쪽 차변에 기입을 합니다. 비품이 증가했으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그래서 비품 계정에 차변에 기입하고. 자, 비품 외상으로 했으면 외상매입금 이럴 것 같지만 이런 비품은 상품이 아니어서 상품이 아닌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외상으로 하면 외상매입금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가 상품이면 여기가 외상매입금 계정일 텐데 비품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써요. 자, 미지급금도 마찬가지로 부채예요. 그죠? 그래서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에 기록을 해? 대변 오른쪽에 기록을 해야 되겠네. 그죠? 부채 증가 대변 오른쪽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이 12번 같은 문제는 앞서 이것이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혹은 수익이냐 비용이냐에 따라서 이 발생한 것을 어느 쪽에 기입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증가액일 때 자산은 어느 쪽이겠어? 왼쪽이겠다. 그지? 감소하면 오른쪽이겠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증가하거나 발생하는 것을 이제 해달라 그러니까 자산이냐 부채냐 자본이냐 수익이냐 비용이냐를 묻는 문제를 묻는 거나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시간 얼마 안 걸릴 테니까. 현금 자산이니까 증가하면 어느 쪽이겠어요? 차변에 기입하겠네. 그지? 상품 매출이익 수익이니까 발생하면 대변에 기입하겠다. 대. 차입금 증가하면 부채니까 대.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증가하면 대. 좀 빠른가? 좀 천천히. 수수료 수익 수익이니까 증가하면 대. 임차료 비용이니까 발생하면 차. 그지? 그 다음에 대여금 자산이지. 자산이니까 주었을 때 증가하면 차.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자산이지. 상품 팔고 나중에 받기로 한 거 증가하면 역시 차. 지급어음 앞서 전에 이제 받으러옴과 반대의 경우에 내가 상품을 팔고 그 대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면 외상매입금일 텐데 어떤 약속 증서를 발행해줘요. 내가 몇 월 며칠까지 이 대금을 지급해 줄게 하고 그 어음이라는 그 약속 증서를 발행을 해서 사인을 해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약속 기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대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 그래서 지급어음은 부채이므로 발생하면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대변 부채. 앞서 전에 요걸 그러면은 내가 발행했을 때 받아간 사람은 어떤 계정 과목이 나타날까? 받으러움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타나는 것이야. 여기서 설명했었다. 받으러움. 요 반대. 내가 발행하면 지급어음. 자, 유가증권 앞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이죠. 증가하면 차변. 잡비 뭘까요? 요거는 특정의 어떤 그 비목을 이렇게 정하기 어려운 사소한이란 기업에서 사용되어질 때 잡비라는 계정 과목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하면 차변. 12번에 차변에 기입하겠네. 그지? 받으러옴 요거하고 반대니까 자산이므로 차변 왼쪽에 기입하겠다. 그지? 자, 임대료 뭐라고 그랬어요? 앞서 수익이라고 그랬잖아. 얘하고 서로 상대 보는 거야. 임차료하고 임대료하고 둘이 상대되는 계정 과목이 수익이지. 자, 오른쪽에 기입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당좌예금 자산이지. 증가하면 왼쪽에 기입을 하게 되겠네. 그지? 차변에. 자, 12번을 뭔가 여기하고 10번의 문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초기 단계에서 재무상태 변화 부분,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봤습니다.